안녕하세요. 웨더웨복TV입니다. 오늘은 불륜이 끝나고 난 후 드는 생각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말해요. 이제 끝났잖아요. 잊고 살아야죠. 지나간 일이니까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제 앞만 보고 가면 됩니다. 잘하면 돼요. 맞는 말입니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닌데, 근데 정작 그 일을 겪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끝난 후에도 끝나지 않은 생각들이 있어요. 이 불쑥불쑥 떠오르는 자책감, 후회, 미련, 공허함, 죄책감. 누구에게도 말 못하거든요.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더 외롭고 힘들고 더 지치는 감정들이에요. 저 역시 그 시간을 지나왔고 벌써 3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제가 수많은 분들을 유튜브를 통해 상담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감정들이 얼마나 깊고 복잡한지, 어떻게 회복이라는 단어와는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가장 힘들게 만들고 있는 이 생각들, 바로 불륜이 끝난 후에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10가지 생각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째, 내가 왜 그랬을까? 불륜이 끝난 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자주 떠오르는 말이 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처음에 그냥 습관처럼 떠올랐어요. 일을 하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누가 내게 아무 말도 안 했는데도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 이상하게도 그 생각은 하루 한 번이 아니라 정말 10번, 20번, 100번씩 찾아와요.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고 마음 깊은 곳에서 무겁게 눌러 앉죠. 그때는 정말 그게 맞는 줄 알았거든요. 그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는 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고, 그 감정이 너무 강해서 이건 뭔가 특별한 인연이라는 착각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때 행복했어요. 행복한 감정이 들었어요. 누군가 나를 기다려주고 내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들어주고 내가 하는 말이 웃어주고 나를 바라봐주는 눈빛이 따뜻했던 그 모든 게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고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까 그건 외로움과 공허함이 만들어낸 착각이었어요. 진짜 사랑이라기보다 내가 너무 지쳐 있었고 내가 너무 인정받고 싶었고 그런 감정의 빈틈을 누군가가 채워준 거였다고 생각해요. 그걸 지금은 알죠. 그때는 근데 전혀 몰랐어요. 몰랐다고 하기엔 머릿속으로는 알았는데 외면했죠. 그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이건 안 될 일이다. 이건 여기서 멈춰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헤어졌다 만났다 이렇게 반복을 했는데, 근데 이 감정을 놓기가 참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 감정 속에서 저는 정말 오랜만에 사람 같았거든요. 가정 안에서 늘 가장이어야 했고 늘 책임져야 했고 늘 참고 이해해야 했는데 그 사람 앞에선 그냥 나로 있을 수가 있었어요. 그게 그땐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잘못이었죠. 꼭 좋은 게 옳은 건 아니니까요. 그게 모든 걸 무너지게 만든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와서 보니까 아내를 보면 참 미안하고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가끔 거울 속 내 얼굴을 보면은 그때 내가 너무 낯설게 느껴져요. 내가 정말 그랬다고? 정말 이런 일이 내가 벌어졌다고? 정말 믿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은 그저 후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고백이죠. 진심으로 부끄럽고 슬프고 혼란스럽고 또 미안하고 이 모든 감정이 섞인 말이에요. 내가 왜 그랬을까? 가끔은 그 감정을 아무렇지 않게 덮고 살고 싶어요. 그냥 없었던 일처럼, 지워진 기억처럼.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그럴 수가 없죠.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요. 그 기억은 너무 선명하고 너무 또렷해서 문득문득 떠오르고 그때의 감정이 나를 흔들어요. 누가 내게 이젠 잊어야죠라고 말하면 속으로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나도 그러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내가 왜 그랬을까? 이 말은 누가 해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던지는 질문 같은 거예요. 대답을 못하겠는 질문. 아무리 생각해도 속 시원한 답이 나오지 않는 질문. 그래서 이 말이 더 오래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떠오를 때마다 그럴 때면 그냥 조용히 창밖을 봅니다. 그리고 밤이 길어지면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어디까지가 외로움이었고 어디까지가 감정이었고 어디까지가 진심이었을까? 그거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모르겠는 사실이 더 괴롭게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그게 뭐 답으로 딱 생겨나지 않나요? 그냥 아무 결론도 없고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다가 서서히 흐려지는 거죠. 오늘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두 번째,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착각이었을까? 이 생각은 불륜이 끝난 뒤에야 정말 조용히 찾아오더라고요. 그때 그 감정이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내 외로움이 만든 착각이었을까? 그때는 분명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좋았어요. 메시지를 주고받고 잠깐의 눈빛을 나누고 나를 걱정해주는 말 한마디에 묘하게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따뜻하고 오랜만에 누군가 내 안부를 궁금해하는 그런 느낌. 그게 참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 사람 앞에서는 뭔가 내가 쓸모있는 사람, 필요한 존재처럼 느껴졌어요. 가정 안에서는 늘 뭔가를 해야 하고
책임져야 하고 실수하면 안 되는 위치였는데 그 사람과 있을 때는 그냥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게 그때는 정말 커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그 사람과의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하루를 좌지우지할 만큼 정말 중요해졌고, 내가 웃고 있는 이유가 가족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대화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감정이 정말 진심이었을까? 그 사람이 정말 특별했던 걸까? 아니면 그때 내가 너무 지쳐 있었고 내 안에 쌓인 허전함과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잠깐 기대어버린 대상이었을 뿐일까?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 그 따뜻함은 그 상대 진심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던 결핍 때문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갈증이 심할 때 마시는 물은 평소보다 더 시원하게 느껴지잖아요. 그 사람은 어쩌면 내가 너무 목말라 있었기에 더 특별하게 느껴졌던 존재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가끔은 그 사람과 나눴던 말들이 떠오릅니다. 그때는 참 깊고 진지하게 느껴졌는데, 근데 지금 다시 떠올려 보면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지금의 내 삶과는 너무 먼 얘기 같아요. 그게 다 감정이라는 이름으로 덮여 있었던 시간이었던 거죠. 선명한 진심이라기보다는 흐릿한 무드 같은 거요. 그거를 내가 진짜라고 믿고 있었던 게 지금은 좀 민망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때로는 속은 기분도 듭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무섭도록 오래 남아요.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착각이었을까? 셋째, 가정은 왜 그토록 당연했던 걸까? 불륜이 끝나고 혼자 조용히 앉아있을 때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정이란 게 왜 그렇게 당연하게 느껴졌을까? 아내가 매일 해주던 밥, 집안에 퍼져 있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일 마치고 돌아가면 기다려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 소파에 누워 TV 보면서 아이들과 다투듯 장난치는 순간들, 그 모든 게 그땐 정말 별거 아닌 일상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고마운 줄도 잘 몰랐죠. 그게 원래 있는 줄 알았고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삶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일 이후에 아내의 말수가 줄고 아이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집안이 조용해진 날들 속에서 그 당연했던 것들이 하나씩 사라질 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그렇게 소중한 걸 너무 늦게 알아버렸구나. 밥상이 달라졌을 때 느꼈고, 아내의 표정이 낯설게 느껴졌을 때 깨달았고, 아이의 말투에 어색함이 묻어났을 때 그제야 깨달았어요. 가정이라는 게 내가 만들었다고 착각했던 공간이 아니라 누군가가 매일 마음을 다해 지켜온 자리였다는 걸, 아내는 매일 내 눈치를 살피고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아이들에게까지 밝은 척 하면서 무너진 자신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나는 너무 몰랐죠. 아니, 외면했어요. 밖에서는 웃고 다녔고 그 사람에게는 따뜻하게 말하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는 무관심하고 무표정하게 굴었던 제 모습이 지금 와서는 참 낯설고 부끄럽습니다. 그게 정말 너무 미안하고요. 사실은 가정이 제일 소중하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걸 표현하지 않았고 너무 익숙해서 고마움을 말하지 않았고 그 결과가 지금의 이 상처난 풍경인 거죠. 가정이라는 게 늘 그 자리에 있으니까 이건 안 무너질 거야 라고 믿었는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다시 회복되진 않더라고요. 한번 금이 간 신뢰는 말 몇 마디로 절대 돌아오지 않고 아이들의 마음도 그냥 웃는다고 다 풀리는 게 아니에요. 그걸 몰랐어요. 그걸 너무 쉽게 생각했죠. 지금은 작은 웃음 하나에 감동하고 아내가 눈을 맞추는 순간에 마음이 덜컥 내려앉아요. 아직은 남아있구나. 그 마음이 느껴지면 그저 고맙고 미안하고 그 모든 당연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지금은 정말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늦게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더 괴롭고 그래서 더 열심히 회복하려고 애쓰지만 어느 날은 그 당연했던 가정이 이젠 너무 멀게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이렇게 말해도 그때 내가 달라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 마음만큼은 하루에도 몇 번씩 되뇌이게 됩니다. 가정은 왜 그토록 당연했던 걸까? 넷째, 그 사람도 결국 떠났다. 처음엔 그 사람은 나를 절대 떠나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사람도 나를 좋아했던 것 같고 저 역시 마음을 줬고 그래서 그 감정이 오래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함께 있을 땐 서로 진심인 줄 알았고 그 관계에 뭐라도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죠. 가정에서 받지 못한 위로, 사람 대 사람으로 느껴지는 따뜻함, 오랜만에 누군가와 가까워졌다는 감각. 근데요, 그 일이 끝나고 모든 게 드러난 뒤에는 정말 한순간이더라고요. 그 사람도 아무 말 없이 결국 정리하고 떠나게 됐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죠. 적어도 그 사람은 끝까지 나를 걱정해 줄 줄 알았고 마지막 순간에는 따뜻한 말이라도 건넬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 사람도 그냥 자기 삶으로 돌아가고 저도 돌아갑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고통, 깨어진 가정, 무너진 신뢰, 사람들의 시선, 그 모든 건 오롯이 나 혼자 남아서 감당해야 했어요. 그 사람은 돌아보지 않았고 어떤 위로도 없었고 심지어 그때의 감정은 진짜였을까 싶을 정도로 차갑게 모두가 다 남남이 되죠. 아니 원수가 됩니다. 그 순간은 참 이상해요. 분명히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함께 가까웠던 사람인데 지금은 내가 망가진 모습을 보고도 이제 아무 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겪고 나니까 그동안 나눴던 감정들이 진짜였는지도 의심하게 되고 나만 진심이었던 건 아닐까 스스로 괴롭히더라고요.
내가 착각한 걸까? 내가 혼자 더 깊이 빠졌던 걸까? 그 사람은 처음부터 이렇게 끝날 줄 알고 있었던 걸까? 그런 질문들로 마음이 좀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초반에는. 그 사람이 나빴던 것도 아니고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 관계 자체가 애초에 잘못된 거고 오래되온 갈 수 없었던 거였죠. 애초에 그 관계는 서로의 현실을 책임질 수 없는 사이였던 거죠. 끝이 없었던 길이었고 무언가를 함께 지켜가는 사이가 아니었으니까요. 결국 그 사람도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고 저는 제 가정 앞에 서야 했고 그 사이엔 더 이상 어떤 말도 오가지 않습니다. 그 후로 마음속에 남은 건 그 사람에 대한 미련이라기보다 공허함이죠. 텅 빈 느낌, 누군가 떠나고 난 자리, 말없이 남겨진 감정들. 그 감정들이 가끔 불쑥불쑥 찾아올 때가 있어요. 어느 날 문득 그 사람 이름이 생각나고 같이 있었던 순간이 떠오르고 그냥 그때의 감정이 살아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보고 싶은 건 아닌데 지워지진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리고 그게 참 무서워요. 나도 모르게 내 안의 어떤 부분은 아직도 그 감정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 하지만 동시에 또 느낍니다. 그 사람은 이제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걸 압니다. 내가 힘들다고 연락할 수 없고 내가 무너졌다고 기대지도 못하고 그 사람은 이미 내가 없는 곳에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을 거라는 사실. 그게 때로는 민망하고 나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죠.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말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저 조용히 혼자 생각하고 가끔 멍하니 하늘을 보면서 그냥 흘려버립니다. 이렇게. 아무 원망도 아무 기대도 없이. 다섯째, 아내는 나를 정말 용서한 걸까? 사실 불륜이 끝난 뒤에도 가장 힘든 건 끝난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었어요. 당장은 아내가 다시 밥도 해주고 아이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도 앉고 필요한 말도 건네고 겉으로 보면 예전처럼 돌아간 것 같은데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의 죄책감이 너무 커서 모든 걸 다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아내가 잠깐 말이 없으면 혹시 나한테 뭔가 말 안 하는 게 있나? 내가 뭔가 도와주겠다고 하면 내가 이런다고 다 해서 용서받을 수 있을까? 웃고 있는 저 얼굴을 봐도 저 미소 뒤에 혹시 숨겨지게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그 초반에 마음속에 떠나지 않더라고요. 내가 벌을 받아야 한다면 지금 이 시간일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벌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겁게 흘러가는 시간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아내는 말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말하지 않는 게 더 무서웠죠. 예전에는 아내가 뭔가 화가 나면 바로 말했거든요. 근데 그때 예서 초반에는 오히려 조용할 때도 있고 침묵이 있고 더 무겁고 차갑고 그래서 더 불안하게 만들더라고요. 어느 날 아내가 웃는데 그 웃음이 너무 어색하게 느껴져요. 저 웃음은 정말 괜찮아서 나오는 웃음일까? 아니면 억지로 웃는 걸까? 이런 머릿속에서 그 생각이 납니다. 아내의 말투와 표정, 숨소리까지 신경 쓰게 되고 아내가 핸드폰을 오래 들여다보고 있으면 뭔가 불안하고 내가 늦게 들어가면 말은 안 해도 다시 의심받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자꾸 자기 위치나 내가 뭐하고 있는지를 자꾸 이렇게 보고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아내가 날 정말 용서한 걸까? 이 질문은 어쩌면 아내에게 하는 질문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묻는 말인 것 같아요. 나는 과연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한 일 앞에서 난 얼마나 미안해하고 있나? 그 질문을 할 때마다 아내 얼굴을 떠오릅니다. 아무 말 없이 흘리던 눈물, 차 안에서 부엌에서 또 저녁에 아이들 잘 때 몰래 울던 그 시간들 지금도 눈앞에 선합니다. 그걸 내가 봤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아내가 다시 저를 안아줄 때, 손잡아줄 때, 같이 걷는 길에서 팔짱 낄 때조차 이건 용서가 아니라 인내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인내가 언젠가는 끝날 수 있다는 불안. 그게 처음에 저를 제일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정말 용서한 거라고 묻지 못해요. 용서라는 게 한 번 용서하면 그냥 계속 용서하는 게 아니잖아요. 용서의 완성을 위해 나아가는 과정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잘해야 되겠죠. 아무튼 아마 오랫동안 이 질문은 제 안에 남아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질문. 살면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섯째, 이젠 다시 그런 일 없게 살자. 한 번 다 무너져 본 사람은 알죠. 그 일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 그 한순간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무너뜨리는지. 불륜이 끝나고 나면 처음 드는 감정은 혼란이고 그 다음은 후회고 그 다음엔 말없이 혼자 다시 다짐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젠 다시 이런 일 없게 살자. 이 말은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있는 새벽에 아내가 등을 돌리고 자고 있을 때, 아이들 자는 방문을 조용히 닫고 나올 때 불쑥 올라옵니다. 그때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아요.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고 그 눈물, 그 표정, 그 무너진 순간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 말은 두려움이 아니라 책임감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내가 다시는 누구에게도 그런 상처 주지 말자. 다시는 나 자신을 그렇게 무너지게 두지 말자. 다시는 그 어리석은 선택에 흔들리게 하지 말자. 그 사람과 나눴던 말, 했던 행동, 숨겼던 거짓말, 이 모든 게 자꾸 떠올라요. 그 순간마다 저도 모르게 고개가 좀 숙여지고 눈을 감게 되고 속으로 한마디씩 이게 되뇌입니다. 이제는 안 된다. 진짜 안 된다. 그 다짐은 거창하지 않아요. 어떤 선언도 필요 없고 누구에게도 보여줄 이유도 없어요. 그냥 혼자만 아는 마음이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잊고 살아라고 해도 이미 벌어진 일이라며 가볍게 넘겨도 당사자인 사람은 절대 잊을 수 없잖아요. 그게 버리고 잊을 수 없는 게 책임이고, 그래서 그 기억 위에 다짐하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선택으로 누군가를 올리거나 내 삶을 망치지 않겠다. 이 다짐은 그날 그 밤을 지나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약속입니다.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의 그 허무함, 아내의 침묵, 아이들의 변해버린 눈빛, 그 모든 걸 통과한 사람만이 이젠 진짜 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다짐은 하루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새로 하는 거더라고요. 매일매일 새로. 아침에 눈을 뜨면 속으로 외쳐보고, 어제 힘들었지만 오늘은 다시 지켜보자. 흔들리더라도 넘어지지 말자. 외롭더라도 그 감정을 이용하지 말자. 이제는 그 어떤 이유로도 그런 일을 하지 말자. 자, 이런 감정들, 이런 다짐들, 그 약속들 하게 되더라고요. 7번째, 내가 망친 건 가정만이 아니었다. 불륜이 발각되고 가정이 무너졌을 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내가 가족을 망쳤구나. 이제 내 아내도 아이들도 나를 예전처럼 보지 않겠지? 그게 제일 큰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하나하나 무너져 있는 걸 뒤늦게 알게 됐어요. 일이 흔들렸어요. 일단 집중이 잘 안 되고, 사람들 시선이 무섭고, 그만두고 싶고, 놓고 싶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움츠러들고, 제가 제 일터에서조차 위축이 되더라고요. 내가 해온 일이 몇십 년을 해왔는데 괜히 다 부끄럽게 느껴지고, 내가 나를 대할 때조차 자신감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인간관계도 좀 달라지더라고요. 가깝다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연락이 끊기고, 괜히 눈치 보게 되고, 혹시 나를 아는 건 아닐까, 내 얘기를 들은 건 아닐까, 혼자 의심하고 피해 다니고 점점 혼자가 돼요. 자존감도 바닥을 치더라고요. 거울 속 내 얼굴을 낯설고, 예전엔 당당했던 말투가 조심스러워지고, 좀 성격이 내향적으로 변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스스로 설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누구에게도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점점 삶 전체가 무너져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한 사람에게 상처를 줬던 게 아니라 그걸 시작으로 나 자신을 갉아먹고 있었던 거죠. 모든 게 내 안에서 조용히 조금씩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무너지고 있었던 거죠. 가정만 잃은 게 아니었어요. 일터에서의 나도 잃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의 나, 무언가에 열정을 가했던 그 모습도, 심지어 아이들 앞에서 나,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는 몰랐어요. 너무도 당연한 듯 살아왔던 것들이라, 불륜이라는 건 그냥 한 사람과의 잘못된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 삶 전체를 망가뜨리는 문이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혼자 있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그때 그 선택만 하지 않았다면, 그 순간 욕망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지금 나는 어떤 모습일까, 이런 생각이 반복될수록 무너진 건 집 한 채가 아니라 내 안에 기둥들이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걸 다시 세우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조심해야 되고, 버텨야 되고, 누군가 나를 믿어줄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노력해야 되고, 나 스스로도 나를 더 다시 믿게 하는데 한참 걸렸어요. 그냥 평범하게 아무 일 없이 사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될 줄은 진짜 몰랐어요. 그래서 문득문득 그 말이 떠오릅니다. 내가 망친 건 가정만이 아니었다. 그게 참 씁쓸하면서도 아직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렇게 이어져요. 비록 많이 무너졌지만 조금씩이라도 다시 쌓아갈 수 있기를, 하루에 한 벽돌씩이라도 괜찮으니까 다시 내 삶을 사람답게 부끄러지 않게 천천히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8째,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하지? 이게 정말 가장 무서운 질문이거든요. 불륜이 발각된 뒤 가정은 깨질 듯한 침묵 속에 들어가고, 아내와 나 사이엔 말 못할 벽이 생기고, 나는 죄인처럼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데 아이들은 아무렇지 않게 저를 바라봐요. 아빠 오늘 뭐해? 나랑 놀아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그 말들이 얼마나 밝고 예쁜지 몰라요. 근데 그때마다 속이 편하진 않아요. 나는 이 아이들에게 어떤 아버지일까? 이 아이들은 지금 모르고 있지만 언젠가 알게 될 수도 있잖아요. 직접 들을 수도 있고, 느낌으로 알아차릴 수도 있고, 어른이 되어서 조각을 맞춰버릴 수도 있죠. 그 생각이 들면 숨이 턱 막힙니다. 이 아이들한테 나중에 도대체 뭐라고 말해야 할까? 아빠가 실수했어. 아빠가 잘못된 선택을 했어. 그 말을 아이에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이가? 아니면 그냥 끝까지 말하지 않는 게 맞을까? 뭐 그럴 수 있다 해도 아이의 눈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빠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예전보다 조금 더 조심스럽고, 말수가 적어진 아이를 볼 때면 혹시 이미 알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처음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 초반에는 정말 아이들 눈을 똑바로 못 볼 때가 있었어요. 아빠는 왜 그렇게 울어? 아빠는 요즘 왜 자꾸 혼자 있어? 그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털컥 내려앉을 때가 있어요. 아이에게는 내가 무너졌다는 사실을 듣고 싶지 않았는데 이미 뭔가 마음 한구석에 작은 금이 갔다는 걸 느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은 그냥 말 한마디로 어떻게 할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 이 아이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의 문제 같아요. 무릎 꿇고 사가는 게 맞을까? 아니면 말없이 더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게 맞을까? 둘 다 해야 되겠죠. 하지만 때로는 그 둘 다 해도 모자랄 것 같아요. 혼자 이럴 땐 그냥 속으로 말합니다.
얘들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말은 꺼내지 못해도 그 마음만은 아이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는 날엔 그냥 안아주고 말없이 안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같이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요.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해보자고 생각해요. 언젠간 아이들이 다 커서 그때 이야기를 물어오면 알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 진심으로 떳떳하게 도망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9째, 누구에게도 말 못할 외로움. 불륜이 끝났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도 끝났고 가정은 가까스로 붙잡았고 겉으로 보면 모든 게 다시 정상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마음은 여전히 힘들고 뭔가 외롭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 느꼈던 감정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몸 안에 남아있어요.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문득문득 떠오르고 그때의 말투, 공기, 음악, 계절, 시간까지 하나하나 기억 속에 쉽게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리고 또 그 기억을 좀 이렇게 누군가에게 털어놔야 이게 좀 공론화되면서 중화시키고 이런 중립적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 이걸 누구한테 말할 수가 없어요. 또 아내한테 말할 수도 없고요. 또 하나의 상처가 될 테니까요. 또 지인에게 말하면 변명하는 것처럼 들릴 테고 상담사에게 말해도 이게 뭔가 다 얘기하기 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결국 혼자 감당해야 되는 이 감정이 외도 초반의 발각 이후에 몰려옵니다. 바로 외로움이에요. 그때 하루를 잘 보내고 모두 잠든 불 꺼진 거실에 앉아 있으면 문득 텅 빈 기분이 듭니다. 그건 외도 가해자들의 다 공통점이에요. 내가 나 자신을 속이면서 살았던 시간, 누군가에게 감정을 기대고 있었던 시간, 그게 잘못된 줄 알면서도 놓지 못했던 그 시간들이 전부 흘러가고 나니까 지금 내 손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가정은 다시 돌아왔지만 그 안에 거리감은 여전히 있고 아내와 함께 있어도 늘 뭔가 조심하게 되고 아이들과 놀아도 문득 멈춰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마음 안에는 어딘가 허전한 공간이 있어요. 그걸 채우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또다시 뭔가를 채우려고 보면 그건 또 다른 파국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그 공간은 비어진 채로 살아갑니다. 누군가 물어보면 괜찮아하고 웃지만 실은 그 안에 매일 고요한 외로움이 울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외로움은 이상하게 보고 싶다는 감정보다도 오래갑니다. 왜냐하면 그건 단지 한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무너진 나, 내가 상실한 감정, 내가 버린 시간들에 대한 공허이니까요. 그리고 그 누구도 이 외로움 완전히 이해해주지 못합니다. 그게 제일 외도 가해자들이 그리고 제가 겪은 힘든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익숙한 듯 혼자 살아갑니다. 가끔은 누가 와서 이 외로움을 알아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럴 자격이 나에게 있을까 스스로 막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외로움 속에서 살고 있구나. 이 외로움은 내가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주는 감정, 예방주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10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야 한다. 불륜이 끝나고 그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가정이 흔들리고 마음속으로 수없이 무너져 내린 뒤 이상하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날들이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도 욕먹지 않고 누구도 나를 다그치지 않고 그냥 일상이 다시 굴러가기 시작하는 날들. 근데 그 조용한 하루하루가 더 아프고 더 숨막힐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겉으론 괜찮아 보여도 속은 아직 그대로거든요. 죄책감도 후회도 외로움도 혼자 견뎌야 할 이 감정도 아무도 것도 끝난 게 아닌데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괜찮아, 이제 다시 살아야지 이렇게만 말합니다. 근데 다시 산다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뭘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건지 내가 어디쯤 와 있는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잠들었다가 눈 뜨고 밥 먹고 아무렇지 않은 척 하루를 흘려보내는 게 지금의 사랑한다는 의미 같아요. 가끔은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만큼 무기력해지고 내가 없어지면 이 고통도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진짜 스쳐갑니다. 특히 초반에 더 많이 스쳐갔어요.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해요. 그래도 살아야지. 아직 다 끝난 건 아니니까.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있으니까. 도망치지 않겠다. 아직 나라는 사람, 죽음은 남아있으니까 그 마음 하나로 다시 하루를 버팁니다. 그리고 문득문득 생각해요. 지금 이 상태로라도 계속 가보자. 흔들려도 다시는 그런 일만 하지 않는다면 내가 무너뜨렸던 것들을 조금씩 다시 세워보자. 남들이 뭐라 하든 내 마음이 뭐라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하니까. 자, 이야기를 다 이렇게 전하고 나면 사실 더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만큼 이 감정들은 쉽게 정리되지 않고 쉽게 끝나지 않거든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불륜은 끝났지만 그 이후의 감정은 끝날 줄 모르고 상당히 오래 남습니다. 밤에 문득 떠오르기도 하고 누군가 웃는 얼굴을 봤을 때 괜히 눈물이 날 것 같기도 하고 혼자만 알고 있는 이 마음 때문에 괜히 더 외로워지기도 하고요. 저는 3년 반이나 시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사실 많이 흐려졌어요. 많이 옅어지고 생각이 안 나는 건 아니지만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도 무슨 해결책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의 이런 감정들을 혼자만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 말 한마디면 혹시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이 조금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조용히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도 말 못할 생각에 잠겨 있다면 괜찮아요.
정말 괜찮습니다. 그 마음 이해받기 어렵고 설명하기 어려운 거라는 거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러니 너무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오늘 하루, 이 하루를 잘 버티시고 무사히 지나갔다는 것만으로도 잘한 거예요. 이상 외도회복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